그리고 요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기를 할 거예요. 예. 실기 하루면 끝나요. 넉넉 잡고 한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이면 끝나요. 왜냐면 실기는 진짜 할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완전히 끝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데 시연하는데 하루 정도면은 돼요. 그리고 실기는 진짜 쉬워요. 예. 제가 이 얘기 몇 번 더 할 건데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개예요. 암기가 안 돼서 하나. 그리고 분개 못해서. 입력은 진짜 어린애기 예, 손에 있는 장난감 뺏는 것 좀 어렵구나. 예. 어쨌든 돈 뺏는 것처럼 쉬워요. 저희 꼬맹이는 아직도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셔서 그냥 저것만 알아요. 심사임당은 좋은 거. 그랬고 세종대왕 10,000원짜리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1,000원짜리 2장 주면 교환하세요. 아직도. 근데 그거는 알아요. 심사임당은 좋은 거야. 예, 그렇죠. 심사임당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뿌듯해 하세요. 근데 아직 그 밑에 금액은 잘 구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심사임당 2장 빼서 썼는데 이거 걸리면 아마 되게 뭐라 그럴 건데. 다행히도 심사임당이 여러 장이 있어서 아직 안 걸렸는데 다시 채워놔야죠. 걸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과세거래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추후에 외울 겁니다. 그래서 과세가 뭐 내는 거라 그랬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외우냐면 종류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우는 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종류하고 공식.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화의 공급 첫 번째 보시면은요. 재화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뭐요? 무체물. 그래서 가치 그러면 이겁니다. 돈.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다음에 유체물은 만질 수 있는 거, 무체물은 못 만지는 거. 그래서 앞으로 돈은 다 이쪽에서 버는 거예요. 무체물. 그래서 앞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저기잖아요. 카카오. 왜냐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사업 확장하기가 쉽잖아요. 뭐 하고 싶어. 그럼 서비스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 만드는데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쉽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돈 버는 게 과거보다는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뭔가 하려면 무조건 공장을 지어야 돼. 거기에다 인력을 투자해야 돼.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카카오톡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금방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쓰게 해갖고 모아갖고 돈 벌고. 그러니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이 무조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거부터 항상 하는 얘기가 앞으로 물건 만들어서 팔아갖고는 돈 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식당들도 과거보다는 돈 벌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근데 그 과거보다 돈 벌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맛집이 있대. 이런 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세금도 과거보다 많이 내잖아요. 왜냐면 과거엔 다 현찰박치기니까 현금으로 다 거래하니까 숨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100%다 오픈이야. 그러면 세금도 과거보다 많이 내야 돼. 그리고 세율도 올랐어. 그래서 과거보다는 식당을 했을 때에 똑같은 그 돈을 벌더라도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픈이 돼서 공정은 한데 과거보다는 내가 얻어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사업하셨던 분들 중에서 안 물려주고 팔아버리거나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보다는 사업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항상 식당이나 이런 거 만들면 돈 버는 놈들은 블로그 하는 애들, 홍보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돈 벌죠. 그래서 저는 어디 맛집 뭐 먹으러 가면 블로그만 몇백 개 봐요. 근데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도 많이 봤더니 어느 정도 구별돼요.
광고인 거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모든 반찬이 다 올려져 있어. 그럼 그건 무조건 광고예요. 식당 가면요. 반찬 나오면 반찬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일반적으로. 근데 블로그 갔을 때 광고로 올리는 데들은 모든 메뉴가 다 찍혀 있어요. 손도 안 댔어. 그럼 거의 다 99.9% 그거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광고도 잘 해놔서 이제 가는 경우들도 있긴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열심히 찾아갖고 저기 놀러 갔다가 한우 먹으러 갔는데 웬걸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저께 올린 거 보고 오늘 갔는데 메뉴판이 달라요. 가격이. 그리고 왜 산지 가면은 더 비싸요? 그런 거 있죠. 네. 모르겠어요. 왜 더 비싼지. 오히려 유통 단계가 짧으니까 싸야 되는데 더 비싸요. 그래갖고 저희가 먹으러 간 데가 횡성 갔었어요. 네. 네. 갔는데 더 비싸더라고요. 거기에다 또 더 짜증 났었던 건 메뉴판이 바뀌어갖고 가격이 2만 원씩 오른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와이프랑 갔으니까 또 놀러 갔으니까 먹기는 했죠.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확실히. 원래 맛있는 건 어때요? 비싸요. 그리고 양이 적어요. 네. 항상 그래요. 맛있으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유채물과 무채물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있어요. 거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유채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면세예요. 토지는 뭐라고요? 면세. 요거는 세무 공부할 때 따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어음, 수표 등 통화 대용증권 있죠? 돈 대신 쓸 수 있는 거,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화로 보지 않는다. 이거 참고하시고. 재화로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보니까 뭐 안 내도 되죠? 세금 안 내도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진짜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다음 중 재화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잘 안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간주 공급 290페이지 간주 공급. 간주의 뜻 아세요? 간주를 다른 말로 의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의제 공급도 맞는 말이고 간주 공급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를 만약에 침대로 간주한대. 그러면 법에서 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침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의 뜻은 원래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의제예요. 그래서 이건 법용어예요. 법조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간주하겠다, 의제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가 아니지만 법에서는 진짜로 봐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포크로 사람을 때렸어요. 네. 그러면 이 포크를 흉기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흉기로 인정하겠다. 왜냐면 포크로 맞으면 아프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맞은 것 중에서 제일 짜증 났었던 건 그때 진짜 엄마 생각나갖고 참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이 칼 있죠? 칼 자르는 데 말고 뒤에 있죠? 그걸로 머리 2번 때린 적 있어요. 아프진 않았는데 진짜 열받았었어요. 저거를 진짜 큰일을 내? 라고 했다가 엄마 생각나갖고 참았죠. 진짜 열받아요. 그걸로 맞으면. 칼로 맞으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일 군생활하면서 그때가 제일 많이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열 안 받았었는데 그걸로 맞았을 때가 딱 한 번. 근데 그때 눈빛이 바뀌었는지 그 고참도 그 이후로 그걸로는 안 때리더라고요. 안 때려야 되는데 그때는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설명 다 드릴 겁니다. 종류 외울 거예요. 나중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그래서 거기 290페이지 보시면은요. 자가공급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세사업에 쓰는 거. 앞에 잠시만 보세요. 요 간주공급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이거 제가 많이 써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세법 공부하고 있죠.
세법 공부할 때는 내가 국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국가가 세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겠죠. 세금을 많이 걷게 만들었을까요? 적게 걷게 만들었을까요? 많이 걷게 만들었겠죠. 왜냐면 국가에선 세금을 뭐 해야 되니까? 걷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할 때에는 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잘 돼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면세라는 건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빵이에요. 근데 이 물건을 살 때 매입세액은 빼거든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빼줬는데 걷어올 게 없어.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 거 냅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면세라 세금을 안 내지만 너 이거 세금을 내야 돼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인정을 해줘 버리면 다들 악용할 거거든요. 어떻게 악용하냐면 샀으니까 매입세액 빼. 근데 면세니까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얘는 인정을 못 하겠다. 너 이거 면세라고 했지만 면세 아니고 과세라고 생각하고 뭐 내? 세금 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똑같은 말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그래서 부연 설명을 또 드리면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땅덩어리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자동차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기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참고로 주차 비율은 국가에서 발표한 거는 한 대 넘어요. 근데 왜 넘냐면은 저기 뭐냐 시골 같은 데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는 남잖아요.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수도권에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데 대고 있지만 주차장 아닌 데에다가도 주차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동차 관련돼서는 세법에서 좋게 안 봐요. 나쁘게 봐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는 얘기가 1000cc 넘는 거거든요. 경차 아닌 승용차를 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돼서 많이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가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봤을 때에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이거 관련돼서 살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안 줄어들어요. 왜냐면 요즘 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집 살 돈을 못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뭐를 사요? 차를 사요. 그러다 보니까 외제차나 이런 걸 과거보다는 많이 끌고 다니죠. 왜냐면 어차피 집은 못 사. 내가 이렇게 벌어갖고는. 근데 자동차는 모으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회사예요. 근데 사장님 차가 펑크가 났어. 그러면 타이어 바꿔줘야 되죠. 맞죠? 네. 그리고 사장님한테 돈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돈 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타이어 샀을 때에는 매입세액을 빼요. 근데 사장님 거 바꿔줬으니까 회사 거 바꿔줬으니까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이거 국가에서 인정 못 하겠다. 왜냐면 너네 뺐잖아. 그러면 내야 돼. 근데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해주냐면은 공짜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인정하면은요 이렇게 파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일반인 거를 갖고 와갖고 타이어를 바꿔. 그 다음에 통장은 다른 통장으로 받아. 이런 것들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국가에서 조사 나오면 뭐라 그래요? 회사 거 바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세금을 못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간주공급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져나가는 사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을 대단하다라고 보는 게 그 법의 테두리를 도망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기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 이재용 현재 그 회장한테 물려줄 때 그때 편법을 좀 썼어요. 네. 참고로 그런 대기업들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직원으로 되게 많아요. 거기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원래 몇백억 내야 되는 걸 몇십억으로 해결했죠. 그래서 삼성이 대단한 그룹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세법이라는 게 테두리가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꽤 많아요. 엉망으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서 최근에 그 삼성이 썼었던 편법들을 다른 회사들이 조금씩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할인. 닭고기 회사 있죠. 네, 거기에서 지금 자녀가 20몇 살인가? 걔한테 지금 삼성이 했었던 것처럼 조금씩 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뭐를 덜 내려고요?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삼성한테 당한 거에 대해서 법을 아직 안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기자들이 쓰면 뭐예요?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관심 없는데. 좀 모르겠어요. 세금을 거둘 생각이 없으신 건지. 거기에서도 꽤 많이 나올 텐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거를 저는 뭐라 그러냐면 본지점 간의 거래라 그래요. 무슨 거래라 그래요? 본지점 간의 거래. 그래서 우리 본점하고 지점하고 거래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근데 본점에서 지점으로 넘겨줄 때 공짜로 주나요? 돈 받고 주나요? 돈 받고 주죠. 근데 이거를 공짜로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냐면 본사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은 유통 단계마다 돈을 받아야 되죠. 근데 공짜로 줬대. 이런 거 인정해줘 버리면 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돈 주고 판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짜로 본사에서 지점으로 줬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 냅두면은 또 장난칠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이걸 냅두면 세금을 많이 못 걷어. 그리고 악용해서 세금을 덜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부터 해서 현재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공정이잖아요. 공정국가, 공정사회. 왜 이건 불공정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준비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왜 공무원 준비해요? 그나마 공무원 시험은 다른 거에 비해서 공정한 부분들이 높잖아요. 왜냐면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100% 공정하진 않아요. 거기에서도 또 뭔가 조금은 있어요. 왜냐면 면접이 들어가는 순간 100% 공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시는 분들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있긴 있대요. 이상한 얘기하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떨어지는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컴퓨터 파는 회사를 해요. 근데 우리 조카가 대학교를 졸업했어. 그래 컴퓨터 한 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런 거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인정 안 하냐면 공짜로 준 거 인정을 해줘 버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뒷돈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팔고도 네, 조카래. 그리고 조카한테 뭐 준 거예요? 선물 줬대. 근데 이거 인정을 해줘 버려. 그러면은 네, 악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개인적 공급도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뭐 보셔야 되냐면은요. 2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작업복, 작업모, 작업하는 세금 안 내요. 거기 밑에 보면은 작업복, 작업모, 그 다음에 작업화 이런 거 제공해요, 안 해요? 하죠. 회사에서 직원들 새로 오면은 사주잖아요. 네,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줘야만 그 직원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91페이지 위에 보시면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거. 이게 뭐냐면 요즘엔 이제 저기 뭐냐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지만
과거에 코로나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규모 되는 회사들이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직장에서 연애시켜 주려고 우리 회사에 있는 미혼 여직원 남직원들 있잖아요. 모아갖고 소개팅 해줬었어요. 근데 그런 걸 왜 했냐면은 결혼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날 기회가 과거보다는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아예 소개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오면은 꼭 사장님이 공약 하나씩 걸어요. 회사에서 눈 맞아서 결혼하면 내가 축의금으로 500만 원 낼게. 1000만 원 낼게. 이런 거 공약 걸어요. 근데 거기에 이거는 왜 국가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취업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결혼. 그 다음에 육아 관련된 거, 출산.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해결하는 대통령이 아마 그 당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요? 예. 오타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다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경조사. 그래서 다 해보시면은 경조사. 우리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때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얼마까지 줘야 돼요? 연간 10만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 물건으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주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얼마 이하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1인당 10만원. 그리고 10만원 넘어가면은 그 10만원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내시면 돼요. 10만원은 좀 너무 짜죠? 1년인데. 어쨌든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한 3-4번 정도? 10만 원 좀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사업상 증여.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말 그대로 사업 관련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겠죠. 어떨 수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인데 상대방 회사에서 내년에 컴퓨터를 100대를 살 거래. 그러면은 거기 담당자한테 한 대 정도 뇌물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거는 뇌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짜로 주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는 야 이거 공짜 아니야. 너 이거 돈 주고 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뭐 내라? 세금 내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없어질 수는 없어요. 접대 문화. 이게 왜 없어져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얻기 위해서 1억을 썼어. 그러면 얘는 10억이 아니에요. 스타트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1억을 써서 10억짜리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1억은 썼으니까 9억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접대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썼어. 근데 진짜 좋은 회사는 접대를 안 했어. 그러면 어디에다 줘버리죠? 접대한 회사한테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엉뚱한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들도 실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접대에 관련돼서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접대 같은 경우에는 한도 금액도 있어요. 저희 시험엔 안 나오지만 매출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 금액 넘어가면은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접대 많이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국가에서도 접대라는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 건 알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거고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인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이런 건 괜찮아요. 거기 밑에 가해 보시면 견본품은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견본품을 줘야만 그 견본품을 보고 물건을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견본품 안 보내줘. 그러면 우리 회사 물건 파락률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견본품 괜찮고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뭐 포항 쪽에 지진 난 적도 있었죠. 그럴 경우에 업체들에서 재난지역에다가 물품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 걷는다 그러면은 누가 보내주겠어요?
원래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이제 여력이 안 되니까 업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괜찮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 이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 가게. 우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호객행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은 뭐를 한 장 더 드립니다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국가에서는 세금을 안 걷어요. 왜 안 걷냐면 본품이 비싸요, 광고물이 비싸요? 본품이 비싸죠. 대부분 광고물로 주는 거는 대부분 저렴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저렴한 거를 이용해서 비싼 걸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작은 거 안 거둘게. 그 대신 큰 거 팔아서 뭐예요? 많이 팔아. 그럼 많이 팔면 뭐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그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부수제와인 증정품. 그래서 우리가 마트 가면 1 플러스 1, 1 플러스 2, 2 플러스 1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추가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걷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추가로 줌으로 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트 가보시면은 살 생각이 없었는데 1 플러스 1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서 뭐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마일리지나 포인트 점수로 물건 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인트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기는 포인트 점수 주고 여긴 안 준대. 그럼 주는 데만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십시오. 이거는 실제 판결한 건데 그 마트에서 1 플러스 1으로 파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한번 겪었었는데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대부분 모르세요? 코리아 페스타가 있어요. 대부분 몰라요. 왜 몰라요?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미국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로 해서 많이 팔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한테 화장품만 많이 판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 과거에 저희 꼬맹이가 자주 먹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코리아 페스타 할 때예요. 그래서 막 현수 막 붙여놓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트가 장 보러 갔으니까 그리고 꼬맹이 음료수를 사주려고 갔더니 1 플러스 1 2,000원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에 1,000원에 평소에 샀었는데 1 플러스 1 얼마인 거예요? 2,000원.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아, 이러니까 대한민국이구나. 근데 이거 나중에 판결 났어요. 어떻게 판결 났냐면 평소에 1,000원에 팔던 거 1 플러스 1 2,000원은 불법이에요. 근데 이건 돼요. 평소에 1,000원에 팔던 거 1 플러스 1 1,990원은 돼요.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10원이라도 싸면은 할인했다라고 인정을 하겠다. 그 대신 1,000원에 팔던 걸 2,000원에 팔았다. 이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고 얼마 전에 판결 났어요. 어떻게 보면 기만이잖아요, 그거는. 1,000원, 하나에 1,000원에 샀었는데. 근데 이제 마트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원래 이거 가격은 1,000원이 아니다. 그죠? 네, 더 비쌌다. 1,500원짜리를 할인해서 1,000원에 팔았었던 걸 1 플러스 1 2,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할인이 맞다. 라고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거 인정 못 하겠다. 그래서 10원이라도 싸게 팔면 인정을 하겠다로 확정은 됐어요. 근데 솔직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더 싸면 더 좋은데.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와 우리 폐업 안 해요? 하죠. 폐업하는 이유가 뭐죠? 장사가 안 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사가 안 돼서 망했으니까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폐업했을 때 폐업 신고 안 하고 묻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폐업이라는 게 그냥 망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망했으면 일단 세금 관련된 거 해결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임차를 했는데 여기에다 막 이것저것 디자인을 해놨어. 그러면 대부분 상가들은 계약을 할 때 원상복구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걸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어떤 놈들이 있냐면 자기가 해주겠대. 폐업하면. 그리고 처음에 500 불러 갖고 갔는데 불러 갖고 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돈 못 줘. 그러면 철수.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계약서 꼭 받아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싸다 그래서 돈 다 내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돈 다 준 경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내가 500 줬는데 이 사람이 와갖고 이거 몇 개 더 있네요. 500으로 안 돼요. 600 주세요. 100만 원 더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여기에서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100만 원도 안 주면 500을 받았는데 이 사람 철수하게 되면 나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꼭 마지막 돈은 다 끝나고 나서 줘야 돼요. 일부만 주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 당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기꾼들은요,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만들어서 사기 쳐요, 안 쳐요? 쳐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뱀의 혈을 가졌어요. 말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우리 회사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 거 말고. 예. 센터 같은 거 이렇게 짓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저기 못 들어가요. 왜냐면 겁나 비싸니까. 근데 우리 사장하고 대화를 한 30분에서 1시간 하잖아요. 그래 들어가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야. 왜냐면 내가 돈 다 갖고 있는데 우리 회사 돈 없어. 근데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될 것 같아. 한 두세 번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미 입주했어. 이렇게 변해요. 진짜로. 영업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진짜 잘해요.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안 맞아요. 근데 그 대화할 당시에는 진짜 뭔가가 척척척척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사람 만나면 털려요. 네, 진짜 말 잘해요. 그때 느꼈죠. 이런 사람들을 뱀의 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네, 그런 사람들이 영업 진짜 잘해요. 근데 그걸 좋은 일에 썼어야 되는데 그분은 약간 사기꾼이어갖고. 결론이 어떻게 끝났냐면 회사 돈으로 일부 삥땅 쳐갖고 자기네 가족들 중국으로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사업 안 하고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저 대충은 파악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끝났죠. 근데 진짜 말 잘해요. 대단하신 분. 그래서 폐업을 하는 이유가 장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내라? 세금 내라.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망했는데 왜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거 왜 세금 내라고 하냐면은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망한 거에 대해서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사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폐업 신고해요.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파는 사람보다 나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너 망했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돼. 왜냐면 너 이거 나중에 팔 거잖아. 네. 뭐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이미 걷었어. 그러면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만약에 세금을 안 걷었어. 그러면 싸게 팔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 망했어도 뭐는 내고 망해라는 얘기예요. 세금은 내고 망해라. 그래서 망하신 분들이 국가용 많이 해요. 왜냐면 장사도 힘들어서 못했는데 왜 세금까지 더 내야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망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망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근데 망하려면 망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원상복구 시키려면 돈 들어가고. 그래서 저 아는 형 중에 그런 거 하는 형 있어요. 철거하는 형. 철거 전문이에요. 돈 괜찮게 벌어요. 외제차 끌고 다니고. 고물상 하는 형 하나 있는데 돈 잘 벌어요. 그 맨날 물어보죠. 형 고물상 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지마 임마 그래요. 힘드니까. 그 형이 뭐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거라. 근데 진짜 돈 잘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물상 유행했을 때 TV에 나왔잖아요. 남의 대문 뜯어가고 하수도 뚜껑 갖다가 팔아먹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고물값이 되게 비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요. 남의 문짝 뜯어가고 대문 뜯어가고 하수도 뚜껑 뜯어가고 거기 사람 빠지면 어떡하려고. 맨홀 뚜껑 막 뜯어가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대단해요. 돈 될 거는 빨리빨리 캐치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건 계속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기 오징어 얘기. 오징어로 해서 외국들만
돈 벌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에도 돈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저거 만들기 시작했다면서요. 초반에는 중국에서 만들었었는데 저기 옷 있죠. 죄수복. 아니, 죄수복은 아니고 거기에 나왔었던 거 추리링. 예. 예, 그거 요즘에 인기래요. 그리고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 애들용도 나오고 어른용도 나오고. 저희는 살 생각은 없는데 왜냐면 넷플릭스를 안 봐갖고. 예, 저도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긴 봤는데 재미는 있겠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저게 난리래잖아요. 뽑기. 예. 사기예요. 뽑기 무슨 7,000원이야 그게. 예. 얼마 전에 저기 놀러 가갖고 뽑기는 안 했는데 거긴 2,000원 받더라고요. 연탄에서 이렇게 직접 하고 하는 거. 근데 옆에서 잠깐 봤는데 한 두세 명 정도는 태워 먹더라고요. 너무 오래 하면 타잖아요. 예. 저희도 집에 주말마다 그거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그 국자 많이 태워 먹었는데 예전에 국자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게 없대요. 그 뭐냐 인터넷에서 팔잖아요. 그거 달고나 세트 네. 없어서 못 판대요. 그래요? 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막 하나 받으려면 막 일주일, 2주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은 한참 유행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거 먹어봤자 이빨만 많이 상하는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해 먹었었죠. 애들 근데 만들어주면 재밌어 하더라고. 네, 재미는 있죠. 예. 이거 모양 만들어내려고.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이거. 바늘 들고 가고 머리에다가 계속 해갖고 뚫고. 전 잘 못했어요 그런 거. 잘 못하고. 근데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뽑으면 하나 더 주고 그랬었잖아요. 어렸을 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2도 나올 예정이잖아요. 나온대요?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설마 돈 되는 거 안 하겠어요? 넷플릭스가 아니라 뭐라도. 2 지금 떡밥 돌고 있잖아요. 예. 거기 누구 나왔었죠? 이병헌 이병헌 그걸로 해서 나올 거냐 아니면 뭐 새로운 인물로 해서 나올 거냐. 근데 이 분위기면 나올 것 같아요. 설마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2가 성공할지는. 원래 1편만 한 2편은 없으니까. 근데 또 모르죠. 또 뭐 이병헌이가 또 연기는 잘하니까 또 대박을 치실지. 그 다음에 요것도 나중에 외울 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것. 요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양도. 거기 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적어드리는 건 순서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하나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납. 물납의 뜻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세금 내는데 현금으로 내는 걸 현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현납. 물건으로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물납이라고 해요. 그래서 TV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그림으로 냈대느니 골프채로 냈대느니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담보. 담보는 뭐냐면 아직 확정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로 가장 많이 보는 건 이거 있잖아요. 무슨 대출이요?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담보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관련된 거예요?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못 갚으면 이 주택을 뭐 하겠다? 팔아서 돈을 갚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인데 전제 조건은 요거예요. 요거는 강제예요.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다 보면 빨간 딱지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거 붙으면은 강제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 물건을 강제로 팔았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갑자기 국세청 직원이 와갖고 파셨죠? 돈 내세요. 10% 내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열받아요? 열받죠. 그래 머리끄댕이 잡아야죠. 그래서 강제로 팔린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내가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뭔가 강제로 했다는 얘기는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이건 뭐냐면 다 넘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사겠대. 그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다 넘겼잖아요. 다 넘기고 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거거든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내요? 내 사업자를 사간 사람이 다 내면 돼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 마이너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간 사람이 내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낼 필요가 없다. 근데 포괄량도만 되는 거예요. 일부만 파는 건 아니에요. 포괄이라는 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고 나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돈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사업을 해갖고 좀 잘 돼. 외부에서 사겠대. 그럼 웃돈 받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비슷한 거 또 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된 적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식당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샀거든요. 근데 가까운 데다가 또 낸 거예요.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그럼 이거는 좀 상도덕상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는 되게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293페이지까지만 보고 292페이지 용역의 공급인데요. 용역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몸으로 하는 거 일명 서비스. 근데 우리 용역회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대부분 인력 관리하는 거. 네. 그리고 뭐 파출부 나가시거나 아니면 건설회사 가시거나 이런 곳들 있죠. 거기를 이제 용역회사라고 일명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몸으로 하는 일, 서비스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화가 아닌 것. 왜냐면 재화하고 용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재화야. 그럼 재화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역.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대부분 다 몸으로 하는 거다. 서비스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292페이지 밑에 보시면 용역의 간주 공급이랑 293페이지에 보시면은 근로의 제공.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 용역의 간주 공급을 저는 뭐라 그러냐면 무상 공급이라 그래요. 무상의 뜻이 뭐죠? 돈 줘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무상 공급이 있고 용역의 무상 공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재화의 무상 공급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맞다는 얘기는 뭐 내셔야 돼요? 세금.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재화는 물건이에요. 물건의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걷기가 어때요? 편해요. 만약에 컴퓨터 한 대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거두면 되잖아요. 근데 용역은 대부분 서비스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도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도배하고 왔는데 도배한 집에서 여기 마음에 안 든대. 내일 다시 해달래. 그럼 일반적으로 돈 받아요? 공짜로 일해요? 공짜로 해주죠. 그래서 공짜로 해주고 왔는데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공짜로 일하셨죠?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짜로 일한 거에 얼마 내라 그럴 거예요. 금액을 산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전화 받은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열받겠어요? 열받겠죠. 그러니까 세금 걷기도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예 안 걷어버리는 거예요. 거들려면 거들 수는 있는데 금액 산정하기도 쉽지 않고 세금 걷기도 어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짜로 일했는데 세금 내래. 그럼 기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어요. 뭐는 있냐면 항상 이름에 단이 문제예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친인척.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우에요.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친척애가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건물주예요. 네. 만약에 부평역에 건물이 있어. 근데 1층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친척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1층 비어 있는데 와서 너 커피숍 할래? 내가 공짜로 빌려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는 왜 세금을 걷냐면 걷기가 그나마 딴 거에 비해서는 쉬워요. 왜냐면은 우리 지역마다 어느 일정 지역마다 여기는 요 정도 되면 얼마, 월세 얼마 이런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세금을 걷기가 일반적인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어때요? 수월해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 전제 조건은 요거예요. 특수관계인. 왜 그러냐면 이럴 일은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요. 저희 1층이 비어요. 제가 공짜로 빌려드릴 테니까 커피숍 할래요? 그러면 미친놈처럼 봐요? 안 봐요? 보죠. 왜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와갖고 뭔가를 빌려주겠대. 이런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수관계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공짜로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볼 때 열받을 때 있잖아요. 언제 열받냐면은 어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인데 전세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살고 있어. 옆집 5억인데 1억에 살고 있대. 그러면 냄새 나죠. 맞죠? 이거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뭔가가 항상 있어요. 예. 근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좀 잡지 좀. 그거 파고 들어가면은 걸릴 건데 모르겠어요. 잡을 생각이 없는 건지. 말도 안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나한테는 싸게 안 팔고 나한테는 싸게 안 빌려줘. 맞죠? 나만 아니면 된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293페이지 근로의 제공. 근로의 제공은 대빵 쉬워요. 근로 제공하면 부가세 안 내고요. 소득세 내요. 그래서 우리 월급 명세서 보시면 부가가치세라고 찍혀 있어요. 소득세라고 찍혀 있어요. 소득세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시면은 부가세 납부가 아니라 소득세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수입까지만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외국에서 뭐 하는 거죠? 가져오는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제가 이거 수입 나올 때마다 쓸 건데 거래처는 세관이고 부가세만 회계 처리합니다. 저희한테는 요게 중요해요. 다른 건 덜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입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공정한 거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은 샀는데 부가세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세관에서.
그래서 우리 인천으로 들어오면 인천세관, 부산으로 들어오면 부산세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세관 쪽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세관 관련된 회사들이 꽤 많으니까. 왜냐면 수입해오잖아요. 근데 거기 관련돼서 처리해 주시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세사 같은 곳들. 그런 데에도 취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버지 백으로 해서 한번 취업해볼까 해갖고 알아봤었는데 가진 않았는데 거기가 이제 컨테이너 관리하는 회사였어요. 뭐 아버지가 가라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싫어요. 누군가의 힘으로 가는 게.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면 일을 대빵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행동도 더 어때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저는 누구 백으로는 아직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한 번은 이제 제 친구 어머님이 저기 그 뭐냐 고속버스 회사 있죠. 관광버스 회사. 거기 부장님이셨는데 어머님이 그만두시면서 사람을 뽑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면접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갔어요. 부담돼서. 근데 어머님이 추천한 건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추천하신 건 아니고 그냥 거기 담당자분이 보다가 제가 그때 이력서 올려놨었거든요. 잡코리아에. 그거 보고 연락 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어머님 회사라 그냥 안 갔어요. 그랬더니 저 아는 후배가 있더라고요. 걔한테 물어봤는데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종종 출근한대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평일엔 일하고 휴일엔 쉬자.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서 안 가길 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좀 그런 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세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만에게 처리한다고요? 부가세만. 요거 나중에 분계 문제 때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40분에 볼 거고 수업은 정확하게 1시 20분에 끝낼 거예요. 금요일 날은 애누리 없이 20분 되면 끝낼 거예요. 불금해야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